안녕하세요. 짜구 박사입니다. 8월의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지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8월의 첫째 주부터 굉장히 너무 힘든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한낱 희망을 좀 들고 가보고 싶습니다. 일단 7월 부터죠. 지긋지긋한 증시의 하락 동안 너무나 많은 악재가 많았어요. 그 악재 가운데서도 떻게 보면은 시장을 짓눌렀던 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악재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또한 불확실성이죠. 과연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0.5포인트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할 것인지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는 흔들렸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날 또 증시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외로 뭐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이전에도 불거졌던 문제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터진 거죠. 일본과의 이런 무역 관련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예견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고, D-Day가 정해졌었죠.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라는 이게 D-Day가 정해져 있어서 이 또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짓누르는 거는 불확실성이고 악재가 이렇게 있었죠. 그 밖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힘들고 뭐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몇 가지 이유뿐이 안 돼요. 현재 진행하는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보일 때, 잘 풀리지 않고 난항을 보일 때가 또 증시에 조정을 많이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진행해 왔던 구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세 가지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 신라젠의 메가톤급 악재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까지 동시자발적으로 무슨 패키지 악재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시장 패키지 악재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였다라는 거는 일단 굉장히 다행인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뭐 전반적인 펀드멘탈 자체로는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가가 뭐 500포인트, 400포인트, 뭐 코스피 지수가 1700, 1500 뭐 이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명히 단기 반등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라젠 보유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심심한 위로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또 신라젠을 이렇게 보유하시고 또 많은 기대와 그런 또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종목일 텐데, 좀 이렇게 좀 안타깝게 돼서 굉장히 저 또한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잘 되기를 바랬던 기업이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을 동시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고요. 밤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이 신라젠 무역성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어제 대략 시장에 미수가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미수 물량이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때 아닌 이러한 폭탄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미수 청산이 오늘 오전에 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말은 시장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는 저희가 다 예상을 했던 거죠. 일주일 안에 원래는 일주일 안에 진행됐던 수출 절차가 이제는 3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문제는 뭘까요? 국내 반도체 그 대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에칭가스라든지 뭐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봤을 때는 2개월 반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악재는 다 나왔죠.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멈추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한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급 체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디데이를 갖고 마지막 스파트 하는 기분으로 이쪽 섹터를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크게 말한 거는 뭐 절차 간소하고 뭐 육성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뭐 보자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일본을 능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랍니다. 뭐 사실 일본은 강대국이고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추경 예산이 통과를 되고 다방면적으로 강화 대책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동안 이런 부분이 좀 네, 시장에 좀 이쪽 섹터죠. 일본 소재나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시장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제로 노출이면 끝나야 되는데 2차 상승에 대한 해답은 대통령이 말을 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생법안 이거 어제 말씀드린 거죠. 파미셀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가결되고 첨세법 같은 경우는 1년 후 시행입니다. 내년부터 전격 시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신라젠을 넣은 거는 이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사실 예전에 이제 HLB 때도 저희 라이브 방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회원님께서 HLB에 물려 계셨던 적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비슷하게 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 수급 보시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일단은 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주말에 좀 언급을 따로 일요일날 라이브에서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뭐 간단한 부분만 보고 오늘 웨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팔았어요. 프로그램으로 이 구간이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량 매도가 좀 나왔는데 만약에 이러한 물량을 항상 똑같습니다. 개인이 집어간다면 문제가 많이 되지만 일단 시장을 다시 좀 하방에서 오늘 지켜준 게 연기금에서 좀 지켜준 게 일단은 의미를 좀 실어 보고 싶고요. 어차피 뭐 파생과 이런 현물에서 서로 간의 스위칭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키받치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2000을 깼지만 2000포인트를 깼지만 시간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는 이렇게 보고요. 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게 또 코스닥이다 보니까 기관 들어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요. 일단은 사모펀드 쪽이나 투신 쪽이 또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그룹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이러한 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는 필요하죠. 즉 한쪽이라도 지속적인 강력한 매수세가 나타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게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사모펀드는요. 일단은 이거 기관이 안 팔았기 때문에 물량만의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뭐 그래요. 위에다가 걸어놓고 팔죠. 아니면은 아싸리 투매할 때 갑자기 던져버리던지 이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기관이나 공격적으로 팔면 그냥 호가 무시하고 계속 팔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겁니다.
개인하고 또 다르니까요. 올라갈 때는 개인이 매도가 나오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개인들은 이제 위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이거를 차곡차곡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주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동을 볼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면 네,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개인이 털렸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고, 어제는 IT를 대량으로 매도했어요. 기관 외인이. 근데 다시 좀 주워 담았는데 어제보다 생각보다는 많이 산 거 아닙니다. 어제 천 몇 억을 던져버렸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아직 많이 주워 담지는 않았습니다. 외인이.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외인의 수급이 필요한 시장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해외 증시는 따로 안 보고 바로 국내 증시 보면서 네 이야기하죠. 거래소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음봉 나와도 돼요. 음봉 나와도 되지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기다가 여기 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일랜드 갭이 빵 하고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와줘야 추세를 바꿀 수 있어요, 시장은. 그럼 언제 들어가냐, 시장을. 지금도 살 수는 있겠지만 100% 확인된 구간은 아니에요. 항상 100% 확인된 구간은 아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 뭐 누구나 와 하고 달라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깨져버려 가지고 치명상을 입은 거지, 여기서 와 하고 달라들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듯 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하되 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좀 네, 한 이틀 시장은 좋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네 말씀드리고요. 종목 먼저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웬이 좀 팔았죠. 근데 그간 웬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사줬어요. 그거에 따른 뭐 일부 차익이라든지 물량 조정을 정도로 보고 일단은 큰 변화 없이 박스권 그대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신라젠 먼저 볼게요. 심각합니다. 신라젠 심각하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떨어진 거는 엄청난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 거라 누군가가 핫다로 덤벼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회사 내에서 대응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 바로 이게 하한가가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월요일날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나서 움직일 텐데, 뭐 점 하한가가 간다고 하면 뭐 화요일 정도 해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뭐 아니면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하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 분석도 하기도 어렵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또 신라젠에 대한 믿음이 좀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라는 거는 신라젠 자체 회사에서 말을 해주는 거를 바라고, 키움증권 3천억 투자해놓고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조차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라젠에서 추가적인 거는 그냥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미셀. 신라젠 때문에 매매 못했습니다. 파미셀 신라젠 때문에 매매를 제가 오늘 못하고, 오늘도 몇 번이나 이걸 차트를 보면서 시초가에 원래 계획이 시초에 잡는 게 계획이었는데 신라젠이 터져버리고 좀 굉장히 막 안타까워요. 지금 안타깝고, 어제 전달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도 한 10% 이상 갭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1,400원, 1,300원 이상에서 갭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장초 호가 잔량의 크기에 따라서 시가부터 따라 붙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가 베팅을 해버릴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파미셀은 굉장히 어려운 아이입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터지면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갭 떠서 올라가도 저는 강한 종목이라 따라 붙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전략 자체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법은 일단 통과됐어요. 뭐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메디포스트 시간에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참새법 해도. 그리고 오늘 시간 외가 끝나기 전까지 첩생법 통과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잘 찾은 종목인데 매매가 잘 안 됐다 정도.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이거 월요일날 다시 볼 겁니다. 오늘 계획 딱 말씀드렸죠. 시가 이하에서 바로 공략.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파동상 이 부분에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아래에서 잡을 겁니다. 떨어져 버리면 안 사고 올라가면 위에서 팔고요. 그런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 ADD 테크놀로지 찌라시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제 윗골이 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매매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추세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하고, 기관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 파악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 파악하면서 보니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으로 변해 있어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으로 변해 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클래시스 이걸 종가 베팅도 고려를 했는데 위치상 조금 아래에서 빼고 한 11선까지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겠어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밀렸다 가면 이제 11선 대응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이 좋아요, 클래시스. 그리고 한국전력 어제 유튜브에서 왜 뺐냐라고 했는데 종목이 많아서 뺀 겁니다. 한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전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얘가 폭등은 못해요. 많이 가면 10%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대형주 보는 게 삼성전기. 일단 삼성전기가 여기 갭은 한번 메꿨습니다. 갭은 메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가 갭으로 땅 뛰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한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오늘 예상하는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곳에서는 뭐 1차 매수 정도야 뭐 무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1차적으로 이 구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추세선을 이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추세선을 이탈을 한 부분인데 이 구간에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이 돼요. 참 약세장에서는 이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맞지는 않지만 반대로 대형주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낙폭과대도 가능합니다. 이 구간이 언저리에서 뭐 이런 구간까지 열어보고 하방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지수 자체도 지금 1900포인트 때까지 내려왔고 대형주가 여기까지 밀렸다라면 만약에 여기에서 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더 분할 매수를 하고 이런 걸 뭐 손절하겠습니까?
만약에 물리면 한 1년 들어야지 이런 거는. 그리고 동진 세미캠 후성, 저는 동진 세미캠하고 후성을 남북 경협주로 비유하자면 뭐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뭐 쌍용량이라든지 현대 엘레베이 정도로 놓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은 오늘 매도를 하고 좀 다시 잡아서 끌고 가는 종목이 됐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거고, 뭐 이렇게 올랐다가 눌렸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쌍봉 부근을 한번 만들어 줄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디데이가 길진 않은데 약간의 이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뭐 이 구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밀어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눌렸다가 그래서 올렸다가 또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구간이고, 근데 거래량이 이런 구간에서 터졌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가는 게 좋죠. 근데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지금 약간의 추세 상승 구간에서. 그래서 상황 대처하면서 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LTC, 이거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소량 정도야 뭐 가능하지 않나. 소재 관련주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뭐 하청기계도 있고요. 공작, 이거는 전부 소개하니까 뭐 다 매매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한 번씩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메인은 이제 뭐 후성이나 이렇게 거래대금 빡빡한 종목들이고, OLED는 그냥 보는 겁니다.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중심은 지금 OLED도 아니고 다 일본 수출 관련됩니다. 일본 수출 관련 이쪽만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니까 뭐 단기 매매는 다 이쪽에서 해야죠. 수급 매매나 뭐 다른 쪽에서 옮길 수 있는데 그거 아닌다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수소 섹터 쪽이 지금 추가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풍국, EM 코리아는 수급으로 가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진 다이아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이 좋아서 얘들 눌렸다가 한번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상한가를 못 갔지만 뭐 일치테크 같은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좀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JNK 히터, 얘도 부단히 끼가 있어요. 캡을 들어놓고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국내 최초 국산화 수소 추출기 상용화 시연 소식 급등.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본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짧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며 일본 독과점인 수소 추출기 시장을 동사 제품이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일치테크가 그 현대에서 탄소 섬유를 찾는다고 상한가 같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동시에 관심을 갖는 거죠. 시장에 찾는다면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인데 얘는 올라가 버렸어요. 보고 있는데 수급이 좋아서. 그래서 수급이 좋고 위치가 괜찮은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얘는 추세를 다시 잡아서 정비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봤던 삼화전기의 모습도 여기 첫 상한가 부분에서 정비해서 지금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갈 수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를 완전한 우상향으로 바꿔놓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종목들을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칩셋 미디 한번 보죠.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오늘 외인이 좀 팔았네요.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주는 거 보고 이
이러한 종목은 뭐 아직은 기준대라고는 딱히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기준봉은 딱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21선을 돌려주는 모습만 나와도 정배열이 되니까 그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같습니다. 움직임이 높은 종목 같아요. 삼성이 포럼을 언제 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시간외 특징으로 이것도 계속 봤는데 오늘 유니클로 기사가 있었어요. 유니클로 종로 폐점, 그 다음에 2호 폐점이 9호점이 될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탑10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예, 돌파가 나오겠네요. 네, 저것 좀 돌파가 나와서 엄청나게 좋은 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애를 조가 베팅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네 이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장 이후에 알게 됐고요. 상당히 좋은 네,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흔들림도 많았고 이 물량 매집이 여기서 엄청나게 했네요. 제가 봤을 때 3천만 주를 터트리고 지금 올라왔으니까 네 월요일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끼가 있어서 네, 시초가를 주고 얼마나 올릴지 종목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올라갈 때 이 종목의 끼가 어땠는지, 그리고 시가 갭을 들었을 때 뭐 바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고 가는 건지까지의 그런 여러모로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뭐 갭이 한 10% 이상 뜨면 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가 갭 두고 눌리는 구간이 어딘지까지 보면서 이제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 대장급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 기존의 대장주가 모나미죠. 모나미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상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모나미는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아니라 뭐 일본산 왕구인데 지금 이제 탑10은 이제 유니클로가 패접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거의 확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 그렇게 이제 본사에서 말은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네요. 시장이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빅텍인데 이제 이거는 뭐 소소하게 이제 조금 네 종가 부근에서 샀습니다. 소소하게 종가 부근에서 이제 여기서 소소하게 샀고 뭐 물량이 많지 않아서 크게 살 수도 없었고요. 이제 월요일날 뭐 확실히 됐나 모르겠네.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면 한미연합훈련 일단은 한미연합훈련의 반발, 한미훈합 북이단 도발에도 미 한미연합훈련 변동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훈련을 월요일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흔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제 빅텍을 공략을 하려고 오늘 계획을 했고 좀 싸게 좀 네, 진행을 했습니다. 싸게. 그래서 이거는 일정이라 이게 끝나면 바로 바톤 터치가 남북기업으로 가야 돼요. 이 다음에 이게 끝나면 서로 화해하는 화해 무드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8.15 광복 지나고 또 서로 이제 손잡고 그런 모습이 나야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시장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환율입니다. 2,000원 초입에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아직도 현금을 들고 강하게 베팅을 안 합니다. 아직도 현금을 들고 강하게 베팅을 안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라이브 같이 진행하시면서 당일 위주 아니면 1박 2일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환율이에요. 제가 보는 게 환율인데 뭐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서 이 달러 위안도 같이 오릅니다. 이 7위안이 되면 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 이야기가 또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겨요. 시장을.
또 시장을 하락을 시킬 이유를 자꾸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걸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코스피는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실적에 있어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관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이 최근 굉장히 많이 올라요. 금이 여기 하나 언젠가는 얘가 신고가를 뚫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대에 되면 또 주의가 필요하죠. 지금 전반적으로는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어, 단순한 하방 경직성과 시장을 상승을 시킬 호재는 없으나 악재 소멸로 인한 되돌림 현상이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오늘의 시황은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반등해줘서 다행이고요. 어려운 시장 오늘도 네, 버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